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 번째 강의죠. 그리고 2주차 첫 번째 강의. 강의 바로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되게 잘해 주셨어요. 아직 일요일 오후 7시인데 아직 제출을 그래서 시간이 안 돼서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꽤 많으신 분들이 되게 과제를 잘 해주셨어요. 저는 이거 과제 받고 솔직히 조금 감동했습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출하신 분들 중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올려드릴게요. 이 과제 제출한 거 검사한 거. 여러분 올려주신 분들 중에 그 과제 제출 양식을 아직 잘 숙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수업 시간을 빌려서 과제 제출 양식에 대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제가 첫 시간에 카카오톡 그 단체방에 초대하고 나서 올린 그 제출 양식이 있죠. 그 양식에 맞춰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제목 이렇게 이름 뭐 제출의 학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여기 원래 EX 있었거든요. 이거 그 example 예시의 EX여서 이거 없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자기소개 뭐 이런 거 하라. 그럼 소스 텍스트를 이렇게 사진 말고 텍스트로 긁어와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콘솔 결과창에는 이렇게 그 실행 화면만 보이게 전체 그 큰 네모나게 캡처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한 개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 내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문제 소스 텍스트 콘솔 결과창, 문제 소스 텍스트 콘솔 결과창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떠신 분들은 그냥 문제 1, 문제 2, 문제 3 하고 소스 텍스트 1, 소스 텍스트 2, 소스 텍스트 3 이렇게 하고 콘솔 결과창도 1, 2, 3 막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이 한글 파일을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강의가 2개 올라오죠. 그럼 보고서를 따로따로 2개 제출해도 되고 어떤 분들은 한 개에 몰아서 제출하셨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발음이 이상하네. 자, 그러면 우리 시언어 3차 바로 시작해 봅시다. 이거 잘 보이시려나? 이게 더 잘 보이죠? 자, 시언어 교육 3차. 이번 시간에 이제 이번에 변수와 자료형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죠. 자료형에는 크게 정수형과 실수형이 있고 정수형에는 이렇게 뭐 차, 쇼트, 인트, 롱, 실수형에는 플롯, 더블, 롱 더블 이렇게 있는데 이번 시간에 좀 더 다르게 분류를 해볼 거예요. 정수형에서 문자형이란 게 새로 나왔죠. 우리가 코드를 짤 때 숫자만 입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름을 입력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자를 입력해야 되겠죠. 그 문자를 받을 자료형이 필요하잖아요. 여태까지는 숫자만 받았다면 이제 문자를 받는 겁니다. 자, 예시 코드입니다. 하나하나씩 윗줄부터 볼까요? 샵 include stdi.h 전처리기와 헤더 파일 그리고 int 메인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C는 다운표 A 문자형 변수 C를 선언하고 거기에 A라는 글자를 입력한 형태죠. 그 다음에 인티저형 자료형 I 그 7 정수를 입력하고 그 더블 인터레스트 레이트 0.05 실수형 자료형의 변수 이름 그리고 실수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문자형에 알맞는 형식 지정자 %C 정수형에 알맞는 형식 지정자 %D 실수형에 알맞는 형식 지정자 %LF 그래서 문자형 변수, 정수형 변수, 실수형 변수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리턴 재료는 코드의 종류를 알리는 거고요.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자 전처리기랑 헤더 파일 메인 함수는 이제 건너뛰고 일종의 양식이라 생각하고 자 문자형 변수 C를 선언했죠. 캐릭터 차 C 이걸 캐릭터 자료형이라 그래요. 캐릭터 자료형 C는 작은 따옴표 안에 A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문자형 변수에 문자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이 작은 따옴표 안에 입력해야 돼요. 여기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 여실 때 매번 새 프로젝트 만들기 말고 이렇게 하나 뜨잖아요. 그러면 얘로 바로 시작하세요. 그게
막 쓸데없이 여러 개 파일 여러 개 안 만들고 간편합니다. 자, 이렇게 이게 예시 코드였다면 제가 따옴표를 없애버렸죠. 그리고 F를 눌러볼게요. 안 되죠. 여기 이래. 안 되죠.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라고 떠요. 그래서 문자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이 작은 따옴표 안에 문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형으로 선언한 변수들 C, I, interest rate 그거를 각각 %C, %D, %LF로 받았죠. 이 문자형 자료형, 정수 자료형, 부동소수점, 그러니까 실수형 자료형 각각에 맞는 형식 지정자를 사용한 거 보이시죠? 얘는 문자형, %C는 문자형, %D는 정수형, %LF는 실수형. 자, 다음 코드. 이제 우리 문자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자, 문자 A를 C에 입력했죠. 그리고 문자로 출력하는데 %D는 그 정수로 출력할 때 쓰는 형식 지정자잖아요. 근데 A를 정수로 출력하려 합니다. 둘 다 C예요. 변수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수 자료형이기도 하잖아요.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정수형에 여기 캐릭터가 있죠. 여기서도 제가 정수형에 이렇게 가지로 문자형을 빼놨죠. 그러니까 이 캐릭터형에도 여기 있지. 이 캐릭터형에도 당연히 정수를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정수를 문자로 출력할 거예요. 정수인데 문자로 받는다. 얘는 자연스럽게 정수로 받고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자, 3, 2, 1. 왠지 느낌상 이 A랑 65가 같은 거일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컴파일러,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 문자 A를 만나면 이것을 ASCII 코드라는 정수 값으로 변환하는데 쉽게 말해서 컴퓨터는 이 A를 숫자 65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문자 A는 ASCII 코드 표들이 있거든요. 그것들 중에 정수 65에 대응하고 그래서 이걸 출력하면은 A는 문자로 출력하면 당연히 A가 나오고 A에 해당하는 정수 값을 이렇게 출력하면은 65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ASCII 코드 표인데 자 보세요. A에 해당하는 정수값 65 그러니까 A의 ASCII 코드 값 65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컴퓨터가 A를 숫자 65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그냥 65를 집어넣고 이걸 문자로 출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 문장이에요. 이 코드예요. 그렇다면 65라는 숫자를 문자로 출력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65가 A의 ASCII 코드 A에 해당하는 정수값이라 그랬으니까 65로 입력하고 그냥 %C 형식 지정자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됩니다. 네, 당연히 돼요. 컴퓨터는 A를 ASCII 코드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맥락인데 이번엔 캐릭터형이 아니라 그냥 애초에 정수 자료형 인티저형에 65라는 변수의 값을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C, 그러니까 문자형의 형식 지정자로 출력해 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문자에 해당하는 정수 값을 입력하면 문자를 출력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컴퓨터는 문자를 숫자로 인식하니까 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코드를 휙휙 넘겨버렸죠.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A65. 자, 처음부터 여러분 그 코드가 익숙해지려면 이렇게 직접 손으로 타이핑 하시는 게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는 A, A를 C라는 변수에 입력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출력할 거야. 어떻게? 문자로 출력할 거야. 그럼 %C 이거겠죠? 근데 정수로도 한번 출력해 볼게. A에 해당하는 ASCII 코드 값 정수형 자료형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 변수 C를 받아오는 거니까 이렇게 두 줄 할 거니까 이거 넣고, 자, 그렇다면 B는 65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정수 자료형에 65라는 정수를 입력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거를 나는 정수를 입력했지만 문자로 출력해 볼 거야. 왜냐하면 65에 해당하는 문자가 있겠지 하고 DD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A65 이렇게 나왔죠.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 자, 이거는 애초에 캐릭터형이 아니라 인티저형이죠. 그리고 그냥 여기까지 보면은 윗줄까지 보면은 정수 자료형, 그러니까 정수형 변수 i에 65라는 정수를 입력한 건데 문제가 이거예요. %씩 그냥 정수를 형식 지정자만 바꿔서 출력을 하겠다. 그럼 65에 해당하는 문자가 나오냐 이 말이죠. 하면은 당연히 되겠죠. 네, 당연히 됩니다. 자, 다음 16진법. 컴퓨터는 비트로 연산을 하죠. 비트가 무엇이냐? 여러분 컴퓨터가 이진법으로 연산을 한다는 건 알죠? 이진법이 0과 1로 이루어진 수체계잖아요. 그래서 뭐 연산을 할 때 뭐 01, 001, 01, 01, 01, 120 뭐 이렇게 하는데 그 0 또는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비트라 그래요. 근데 이 16진법이 왜 필요하느냐? 이 비트 연산을 할 때 16진법이 유용하게 쓰여요. 그리고 교수님이 간혹 시험에 냅니다. 근데 코드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상관없어요. 이거는 약간 그냥 암기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막 코드를 할 때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막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나중에 뭐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뭐 아두이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제어할 때 뭐 그때나 쓰지 코드 자체 프로그램 자체에서 비트 연산을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들은 김성환 교수님 프로그래밍 입문에선 그랬어요. 자, 봅시다. 10진법으로 12. 12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10이에요. 이걸 이진법으로 나타내면은 자, 오른쪽부터 읽을게요. 2의 0승자리, 2의 1승자리, 2의 2승자리, 2의 3승자리. 근데 2의 제곱과 2의 세제곱자리에 1, 1, 2 있으니까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은 4 더하기 8은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6진법은 무엇이냐? 자, 16진법은 16가지의 숫자로 이루어진 수체계겠죠. 10진법은 0부터 9까지의 숫자로 이루어진 수체계고 2진법은 0과 1 두 가지 숫자로 이루어진 수체계니까 16진법은 10진법에서 9까지는 똑같은데 이 10을 알파벳 A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9까지 똑같은데 10부터 10, 11, 12, 13, 14, 15를 A, B, C, D, E, F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럼 16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릿수가 바뀌겠죠. 다시 앞자릿수 1, 0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0x는 무엇이냐? 0x는 얘가 16진수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의미는 그러니까 어떤 숫자에서 값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0x는 뒤에 있는 게 16진수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이제 0x 0c라 그러죠. 0xc가 아니라 0x 0c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자릿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가 아니라 두 번째 예제로 알려드릴게요. 봐봐요. 이진법으로 128이 1, 0, 0, 0, 0, 0, 0, 0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걸 일부러 네 자리 끊었거든요. 앞에 네 자리, 뒤에 네 자리. 그렇다면 이걸 16진법으로 나타내면은 0x하고 얘가 앞에 네 자리, 뒤에 네 자리 이겁니다. 자, 1000이 이진법으로 뭐예요? 이진법 1000이 10진법으로 뭐에 해당하죠? 8에 해당되죠. 그래서 8, 뒤에 네 자리는 0이죠. 그러니까 0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봐봐요. 얘는 이진법으로는 이렇게 총 4자리, 4자리, 8자리로 나타내야 할 거를 16진법은 그냥 하나하나 두 자리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표를 보시면은 0000에서 1111에 해당하는 이 경우의 수들 있잖아요. 얘가 16진법은 다 한 가지 숫자로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알파벳 숫자로 칠게요. 자, 0000부터 자, 1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15까지 대응하는 걸 이진법으로는 4자리 자릿수 이걸로 나타내고, 그리고 4자리 자릿수가 0000부터 1111로 다 채워질 때까지 그 16진법은 이거를 오직 한 가지 숫자로만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앞에 자릿수, 뒤에 4자릿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12잖아요. 그래서 보면 얘는 앞에 자릿수는 16의 0승자리, 16의 1승자리 이렇게 되겠죠. 이진법으로 비유하면 2의 0승자리, 2의 1승자리, 2의 2승자리, 2의 3승자리니까 얘는 16의 0승자리, 16의 1승자리 이거인 거예요. 근데 이게 비어 있으니까 16의 1승은 0인 거고 16의 0승자리, 즉 0부터 15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C는 뭐예요? 제가 10부터 A라 그랬죠. A, B, C, D, E, F가 10, 11, 12, 13, 14, 15잖아요. 그러니까 C는 12인 거예요. 0은 앞에 16의 1승자리가 0이니까 0인 거고. 자, 128, 2의 7승이죠. 얘는 이 앞에 자리가 1000이니까 8인 거예요. 왜냐하면 1000을 1000은 이렇게 8로 대응되잖아요. 얘가 만약에 그러면 이걸로 봅시다. 255. 얘가 만약에 1111이면 어떻게 될까요? 1111이면 15죠. 15는 F죠. 그래서 F 뒤에도 1111 F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0x는 16진수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자릿수, 앞에 네 자리, 뒤에 네 자리 의미한다 했고, 그럼 자, 문제 0x, a, 2, f, 7은 10진수로 어떻게 표현될까? 자, a가 16의 0, 1, 2, 3, 16의 세제곱짜리 있죠. 그리고 a는 10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16의 세제곱, 그리고 2는 16의 제곱짜리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16의 제곱, F는 16의 1승 자리에 있죠. 그래서 F는 15니까 15 곱하기 16, 7은 16의 0승, 그러니까 0부터 15까지. 그러니까 그냥 7 그대로. 이래서 이거 다 더하면 몇이냐? 41719가 나옵니다. 41,719. 예, 이건 그냥 제가 임의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16진수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정수로 128을 입력받았다 하더라도 이 받는 형식 지정자에 따라서 출력되는 값이 달라집니다. 바로 이렇게요. 자, 10진수로 128은 그대로 128, %d 우리가 익숙한 형식 지정자죠. 그 다음에 처음 보는 거 %샵 x 0x80 얘가 128을 16진수로 나타내면 80이잖아요. 0x는 16진수로 나타내는 거고 80이 진짜 128의 16진수니까 1, 2, 3, 4도 이렇게 0x는 16진수, 4d2가 1234에 해당하는 16진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천천히 봐볼까요? 자, 처음부터 자, 위에 쓰고 메인 함수 자, int i에 128 이거를 우리가 익숙한 정수로 받은 다음에는 16진수로 받아볼 거예요. i를 받는 거죠. 는 아니고 는 그리고 int i는 잡시다. 여러분 여기 제가 i를 쓰고 i를 썼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코드를 진행하니까 여기 만나는 순간 128은 없어지고 1234라는 새로운 값이 입력되겠죠. 이거는 그냥 한 번 더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면은 왜 안 돼? 어, 제가 뭐 잘못했나요? 어, 아까 뭐 잘못했었나? 아까 제가 뭘 잘못했었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걸로 봅시다. 아이, 왜 이렇게 나오지? 얘를 i로 해서 그런가?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자, 아, 제가 i를 두 번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위에 이미 선언돼 있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해야죠. 예, 그럼 됩니다. 자, 10진수로 128, 16진수로 0x80, 10진수로 1234, 16진수로 0x4d. 0x를 없애고 싶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돼요. 샵을 없애면은 바로 16진수로 80, 16진수로 4d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은 샵 디파인. 이게 무엇이냐? 이건 상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같은 숫자 11,500을 연속으로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값이 바뀌었어. 11,500에서 11,400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이 코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다 4로 바꾸고 4로 바꾸고 4로 바꾸고 4로 바꾸고 이렇게 해야지 바뀐 값이 나오겠죠. 근데 얘는 그런 수고를 덜어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USA money라는 상수로 얘를 그냥 정의해 버렸어요. USA money는 11,500이라는 상수야. 내가 이렇게 정의할 거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헤더 파일 바로 밑에 샵 define 상수 이름 그리고 상수의 값 세미콜론 안 붙입니다. 이게 주의 사항이에요. 샵 define 상수 이름 상수의 값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제가 이거를 일일이 바꿨잖아요. 얘를 다 숫자 하나하나 입력해서 근데 얘를 사용하면은 봐요. 23000, 11497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제가 이거 하나만 이렇게 딱 바꾸잖아요. 바뀌었죠. 23000에서 228000 그리고 이것도 바뀌었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유용하게 쓰는 겁니다. 같은 숫자가 반복해서 나올 때. 근데 내가 이거를 뭐 이게 예를 들어 환율이에요. 환율이 날마다 바뀌잖아요. 어떤 날은 1200이었다가 어쩔 때는 1150원이었다가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디파인 정의할 때 이거 안 붙이진다는 거 주의하시고 다음 scan f 언더바 s 이게 여러분 이게 또 신세계예요. 이제 이거 사용하기 순간부터 여러분 좀 재밌어지거든요. 아, 나 이제 코딩 좀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자, 예제 코드 봅시다. 익숙하죠, 이거는? int i는 5, i에 5를 입력하고 입력한 5를 출력하겠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 코드 안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5라는 숫자를 할당하고 코드가 진행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숫자를 입력하고 싶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코드 안에서 입력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용자한테 코드 값을 받는 게 그게 재밌잖아요. 재밌기도 하고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애초에 코드의 특정 값을 입력하고 코드를 진행하는 것보다 사용자에 따라 뭐 원하는 값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입력 받는 게 이 스캔 F의 기능입니다. 근데 들어가기 앞서서 원래 C 언어의 그 정석적인 양식은 스캔 F가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그램의 그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인데 스캔 F를 쓰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scanf 언더바 s 이거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기능은 똑같아요.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자, 양식이 어떻게 되냐? scanf 언더바 s 그리고 소괄호 안에 큰 따옴표 형식 지정자 쉼표 and 변수 이름. 형식 지정자는 이 변수에 해당하는 알맞은 형식 지정자겠죠. 얘가 정수예요. 예를 들면 이게 i가 정수잖아요, 지금. 그거에 해당하는 %d. 그거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양식 주의하시면서 scanf 형식 지정자 변수 이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정수형 변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이거 선언만 했어요. 다음에 이 i에 어떤 값을 입력받을 거냐. 자, 정수니까 %d 그리고 and 뭐를 입력받을 거죠? i를 입력받을 거죠. i. 그러면 입력이 받아져요. 입력이 제대로 받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해 봅시다. i 입력받은 값은 %d 제로 5가 나오죠. 얘가 깜빡깜빡거리죠. 그러면 뭐 987, 5 하면 입력받은 값은 9875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신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입력받은 값으로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이제. 자, 다음 코드. 이번엔 아까 스캔F 쓰면 다짜고짜 시작부터 냅다 깜빡깜빡거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하고 입력받는 거예요. 얘도 같은 원리로 자, 두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하고 이제 입력받는 거예요. 실행해 봅시다. 이것도 하나하나씩 해볼까요? int ij 두 개 선언했고 자, 첫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이 그 다음에 scanf로 첫 번째 숫자를 입력 받아야 되겠죠. 첫 번째 숫자 쉼표 and i 이러면 i가 입력 받아집니다. 그럼 두 번째 숫자 입력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이 자, 그럼 j 이제 연산을 할 거예요. 우리 더해 봅시다. 더하기 %d는 %d 이렇게 되겠죠. 뭐랑 뭐를 더하냐? i랑 j를 더할 거예요. 그리고 더한 값을 여기서 바로 연산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실행할 때 F 말고 내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컨트롤 F7 누르면은 얘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컴파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실행 결과 창은 안 떠요. 그리고 F 누르면은 이제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자, 지금 8시 14분이니까 8시 두 번째 14분 더하면 22. 자, 잘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응용 버전인데 스캔F로 숫자 두 개, 변수 두 개를 한 번에 입력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자, 두 개 한 번에 입력받을 거니까 이거 빼고 %d 또 %d 그리고 쉼표하고 i 입력받고 쉼표하고 and j 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8시 15분 됐네요. 8 스페이스바 15 엔터 이렇게 됩니다. 또 8 아니면 8 엔터 하면은 이렇게 줄바꿈이 돼서 아까는 스페이스바 한 거였고요. 8, 15 이렇게 되죠. 뭐 다른 값 해볼까요? 여러분 숫자 뭐 좋아하세요?
대답을 못 하시지. 그러면 저는 5 좋아하거든요. 5 하고 87, 9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얘가 연산을 해주게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 다 나왔죠. define으로 정의를 하고 정수, 실수, 몇 달러인지 입력하세요. scanf로 정수를 입력받고 연산하고 출력까지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처음에 USA라는 상수를 1150.5로 정의했어요. define 정의할 때는 이거 땀 표시, 이걸 뭐라 그러더라? 세미콜론이라 그러나? 이거 안 붙인다는 거. 여기서는 제가 어떤 의미로 썼냐면 이거를 환율로 쓴 거예요. USA, 그러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환율이.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상수를 정의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다음 정수형 변수 USD, US 달러입니다. 이게 지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US 달러, 지폐 몇 장이냐? 정수형, 지폐는 장수니까 소수적으로 안 나오겠죠. 뭐 한 장, 두 장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실수형 변수 KRW, 이거는 코리안 원, 우리가 뭐 100원, 200원 할 때 그 원, 코리안 원 이 의미고요. 실수형이 더블 자료형 했습니다. 여기서 꼭 인트나 더블이 아니더라도 각각 정수형, 실수형에 맞는 자료형을 사용해도 되겠죠. 예를 들자면 인트가 아니라 뭐 캐릭터형도 정수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지폐가 128장 이내라면은 캐릭터형 써도 되겠죠. 128장인 이유는 범위가 127까지였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고려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예요. 인트나 더블형이 아니더라도 알맞은 정수형과 알맞은 실수 자료형 사용하면은 상관없다. 물론 알맞은 형식 지정자 사용한다면. 자, 그 다음에 scanf로 USD의 값을 입력받았어요. 내가 지폐를 몇 장 가지고 있느냐 이 의미거든요. 자, 주의하실 점은 여기 안에 양식, 이거 여러분 처음 배웠으니까 이 양식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를 바꿔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폐 장수와 미국의 환율을 곱해서 한국 돈으로 얼마가 되느냐 이 의미죠. 여러분이 입력한 USD, 그러니까 지폐 장수값과 위에서 정의한 상수 USA, 그 미국 달러 환율 이거의 값을 곱했습니다. 참고로 USA가 소수이기 때문에 애초에 KRW, 코리아 원 변수를 더블형, 실수형으로 선언한 거예요. 얘가 소수인데 얘랑 연산할 값이 정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얘가 실수인데 이 실수 연산을 할 거기 때문에 얘 값도 연산할 값도 실수가 나오기 위해 실수 자료형으로 선언했다. 이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이건 뭐 계산값 출력하는 거 이거 쉽죠? 이것도 하나씩 해볼까요? 음,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환율. 환율이 바뀌었어. 예를 들면 1200.5원이에요. 몇 달러인지가 아니라 몇 장 가지고 있냐. 몇 장 가지고 있니? 그리고 USD. 그 다음에 입력을 받았죠. 그러면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한국 돈으로. 한국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폐 장수죠. 곱하기 미국의 환율이에요. 자, 주석 처리. 이거 좋습니다. 이 문장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설명할 때 좋아요. 보고서 제출할 때나 아니면 나중에 뭐 교수님한테 코드 제출할 일 있을 때 적절한 주석 처리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유능한 프로그래머처럼 보입니다. 네,
주석을 적절히 사용해 주세요. 그럼 좋아요. 이거를 한국 계산 달러를 한국 돈으로 계산. 이 초록색 주석 처리는 컴퓨터가 못 읽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얘를 인식을 못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한국 돈으로 얼마냐? 한국 돈으로 이렇게 되겠죠. 아, 퍼센트 %D가 아니지. 퍼센트 %LF죠. 지폐 몇 장 가지고 있니? 나는 지폐 65장 있어. 그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야? 78,000원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자, 태양에서 오는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을 구해봅시다. 주어진 조건,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1억 4,960만 킬로미터. 출력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코드 있거든요, 뒤에. 네,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머리로 고민을 하셔서 직접 풀어보세요. 스스로 고민을 해서 코드를 짤수록 여러분들의 코딩 실력이 정말 나날이 발전합니다. 제가 할 시간 1분 드릴게요. 근데 동영상에서 1분 쉬는 건 비효율적이니까 1분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걸 분으로 했잖아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근데 얘가 빛의 속도가 초속 단위로 나와 있으니까 이걸 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에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출력 화면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작성했을 거라 믿어요. 다음과 같죠?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나누기가 들어간단 말이죠. 이 나누기에서 몫이 안 넣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수 자료형으로 더블로 변수를 선언했어요. 초속 30만 킬로미터, 거리는 1억 4,960만 킬로미터 이거고 시간을 정했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리고 다음 줄에 이거는 자, 첫 줄에서 타임은 디스탄스를 스피드로 이렇게 분자 디스탄스 분모 스피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얘가 초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초 단위로 나오겠죠. 근데 1분은 60초잖아요. 그래서 얘를 분 단위로 바꿔주는 작업인 거예요. 밑에는 뭐 출력하는 화면이고. 자, 하나하나씩 다시 봐요. 더블 자료형으로 스피드와 디스턴스 변수를 각각 30만, 1억, 한 5천만 이렇게 초기화합니다. 변수를 초기화한다는 말은 변수의 값을 입력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익숙해지세요. 초기화한다는 말. 변수를 초기화합니다. 숫자를 넣어서. 그 다음 더블 자료형으로 타임이라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타임은 시간이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므로 이렇게 계산한 거고요. 그리고 분 단위를 계산하기 위해 타임은 타임 나누기 60을 해주었어요. 자, 첫 시간쯤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수학이나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죠. 이 등호를 기준으로 우변에 있는 값이 좌변에 입력된다고 이해하세요. 그러면 자, 초 단위의 시간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500초 나와요. 이 500초를 분 단위로 바꿔주는 거예요. 분 단위로 바꿔준 거를 좌변에 입력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8.3111분이 나옵니다. 자, 출력한 거고 이 스피드 그 실수 자료형에 알맞는 형식 정자를 했죠. 네, 퍼센트 %LF도 되고 퍼센트 %F도 돼요. 자, 3차 끝. 3차 과제. 3차 과제 있는데 3차 과제 제가 나중에 한 번에 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3차 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생하셨습니다.